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 우리 아이들의 입시 문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상암동 교육연구소. 저는 아이들과 함께 달리는 공부 페이스메이커 윤효정입니다. 이맘때쯤이면 재수를 해야겠다. 한 번 더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어떻게 좀 현명하고 바람직한 수험 생활 할 수 있는지 좋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 유튜브 채널 유리한데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의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를 하면서 재수하려고 마음먹은, 또 이제 한 번 더 하려고 마음먹은 친구들이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재수 경험이 있다고 들었어요. 수험 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수능을 많이 봤는데 수능을 총 3번을 봤거든요. 우선은 수험 과정을 짧게 소개를 드리면 중학생 때 영어에 관심이 많아서 영어 내신만 이제 치열하게 파고든 거죠. 그래서 외고에 입학을 했어요. 네, 외고에 입학을 했는데 아무래도 내신 따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방황도 하고 하다가 이제 정시로 도전을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했고 근데 이제 좀 아직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완전히 다 떨어져서 재수를 하게 됩니다. 네, 재수를 하고 재수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재수해서 이제 고려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과의 특성상 뭔가 내가 진로 맞을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의 미련도 남아서 또 반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어쨌거나 결국은 정시로 돌려서 고3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재수, 반수 한 번 더 해서 가셨는데 그러면 내신이 이제 1학년 때부터 잘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잠깐 들었었는데 조금 더 일찍 아예 정시 공부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저는 매일 했어요. 아니 어차피 안 될 거 왜 붙들고 있었을까? 그냥 빨리 정시 공부를 했었어야 됐는데 왜냐면 괜히 이게 수시 쪽으로 이제 마음을 두느라 생기부나 비교과까지 막 챙겨야 된다고 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수시도 안 되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애매해진 거죠. 그래서 그때는 돌이켜봤을 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정시할 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건 제가 이제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사실은 수시 공부도 정시에 도움이 되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내신을 잘 챙기는 친구들이 모의고사도 대체적으로 잘 봐요. 왜냐하면 공부가 아예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냥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냥 공부를 많이 안 한 걸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시작할 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신이 상대적으로 이제 좋지 않아서 정시로 돌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적어도 이때는 좀 돌려야 된다는 시점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2학년 이제 예비고 3 넘어가는 겨울방학 딱 이 시즌이죠. 이제 이때 확실히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면 아무리 내가 정시 파이터를 하겠다라고 해도 2학년 때는 아직 좀 수시에 대한 미련이 남거든요. 혹시나 2학기를 잘 챙기면 뭐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 아직은 또 고3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불안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마음은 좀 갈팡질팡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정시를 좀 확고히 해야겠다 한다면 적어도 이 예비고 3 되는 겨울방학부터는 확실히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고등학교 때 내신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서울대에 합격을 하셨고 근데 이렇게 보면 학습 역량이 부족한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내신 점수가 나오지 않은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성향의 차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수능이랑 내신은 시험 문제 결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내신은 어떻게 보면 되게 지엽적이고 되게 그러니까 교과서를 좀 암기해야지만 내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데 제가 좀 그런 데 약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디테일을 잘 못 찾고 그리고 이제 수업 때 사실 선생님 필기 한 번만 놓쳐도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 때도 막 그렇게 집중하면서 듣지 않았고 당시에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런 내신의 특성상 더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또 외고 특목고 다닌 친구들은 공감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일반적인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내신 따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박탈감이 한번 들면 나는 안 되나? 난 머리가 나쁜가? 하면서 오히려 더 놓게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적당히 못해야 되는데 너무 못하니까 왜냐면 진짜 그러니까 다들 알잖아요. 친구들 점수를. 근데 눈치 보일 정도로 못하니까 오히려 좀 저는 도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있는 것 같죠. 실력의 문제도 있었고 상황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특목고를 가셨기 때문에 더 그랬겠지만 요즘 뭐 교육특구도 그렇고 중학교 때 선행학습 해가지고 가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내신은 잘 받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찬반 논란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선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니 안 하면 손해잖아요. 솔직히 다들 하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고려했을 때 물론 모두가 안 하면 상관없겠다만 하고 들어온 친구들이 유리한 게 너무 명백하니 저는 이제 하는 걸 추천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되게 후회 많이 했거든요. 선행학습을 아예 안 한 게. 저 선행학습을 아예 안 하고 들어갔어요. 그냥 네. 딱 중학교 과정만. 근데 사실 중학교 공부가 뭐가 있겠어요. 고등학교 공부에 비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반학기만 했어도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 특히 수학 같은 거. 네. 수학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 시작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수학이나 영어 같은 그런 좀 메이저 과목들은 선행을 좀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특목고를 갈 정도니까 중학교 때는 공부를 굉장히 잘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교 때 학습법을 좀 달리했으면 고등학교 때 가서도 쭉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좀 공부 방법이나 생활 태도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제가 이제 중학교 때는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어요. 정말 그 외고가 당시에 정책이 바뀌면서 원래는 전과목 내신을 다 봤거든요. 근데 저희 때부터 영어 내신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전교 등수는 상위권이 아니었어요. 전교 등수는 그러니까 물론 상위권이긴 했죠. 그 한 그래도 10등 안에는 들었으니까. 근데 막 상위권이네요. 아니 근데 중학교 자체가 1, 2등 아니면 당시에 특목고를 못 갈 정도의 그냥 중학교였기 때문에 제가 특목고를 갈 거라고 사실 좀 다들 생각을 못 했죠. 그러니까 저보다 잘하던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정책을 이제 빨리 파악을 하고 당시 제가 유일하게 잘한 건데 영어 내신만 확실하게 챙기면 승산이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영어는 무조건 100점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수행평가 같은 거 다 잘 챙기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도 좀 운 좋게 들어가지 않았나 했는데 하여간에 영어 내신에 완전히 몰두를 했던 거죠. 그치만 나머지를 하나도 이제 안 한 게 고등학교 가서 굉장히 힘들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국어랑 수학까지 다 같이 이제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항상 아셔야 되는 게 중학교 때 공부량을 자꾸 생각하고 고등학교를 대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공부를 더 해야 될지 가늠이 잘 안 될 텐데 사실 중학교 때 공부가 다 합쳐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공부량도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앞으로 갈 산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중학교 때 잘하면 고등학교 당연히 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사실 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 중학교 때 전교 1등 했는데 요즘에는 뭐하고 지내지? 막 이런 경우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정도로 공부량 차이가 나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고 내가 생각한 기준보다는 한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방학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정말 뭐 재수는 거의 필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수, 그리고 이제 재수라는 말도 안 하죠. N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 번 수능 시험을 보고 대입에 도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사실 성공 사례 찾기가 좀 힘든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학생은 좀 도전해도 될 만하다. 이런 기준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재수가 사실 뭐 재필 3선,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 막 이러는데 성공률이 한 20%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들 도전하지만 사실상 되는 사람은 많지가 않고 사실 제가 반수를 했는데 저희 학과에서 저 혼자 붙었거든요. 한 5-6명이 반수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치열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공부를 더 하니까 당연히 잘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도 왜 재수를 하면 실패를 할까 생각을 계속 해봤죠. 왜 많은 학생들은 재수 실패할까 했는데 우선은 실력뿐만이 아니라 생활 리듬을 잘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고 다양한 뭔가 멘탈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보통 이제 재수했을 때 성공하기 가장 좋은 케이스는 고3 때 뭔가 이제 성적의 상승 곡선을 타던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제대로 감을 잡아서 이제 막 쭉쭉 올리고 있는 친구들, 다만 공부에 절대량이 부족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감을 늦게 찾아서 정말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던 거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느낌 알고 의지 있기 때문에 시간만 더 주면 돼요. 이제 저도 그런 케이스, 늦게 이제 각성, 늦게 막 안 하다 각성한 그런 친구들이 일단 잘 되고요. 아니면 원래 잘하던 친구들, 정말 실력이 너무 월등한데 그날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삐끗해서 다시 보면 잘 볼 확률이 높고. 근데 만약에 나 둘 다 아니다. 그러면 어떤 게 좋냐면 이제 체력이나 집중력, 지구력 이런 게 좋은 친구들이
좀 잘 돼요. 이게 재수가 롱런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내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고 하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력 좋은 친구들은 좀 더 희망을 가져도 되는 게 설령 내가 지금 좀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체력이랑 지구력을 기반으로 앉아서 공부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재수 염두에 두고 있으면 이런 방학 시즌에 운동하는 것도 추천해요. 재수를 하면서 짧은 시간에 점수를 아주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혹시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 어떤 게 있는지 비결이 있을까요? 다들 뭐 이렇게 뭔가 비결, 요령 막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공부를 굉장히 우직하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무조건 많이 해야 된다 일단. 그래서 저는 하루에 12시간에서 15시간 공부량을 확보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저는 독학재수 학원을 다녔어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막 붐이 됐던 게 독학재수였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막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제가 부족한 걸 많이 하고 제가 잘하는 건 좀 덜 하고 이렇게 조절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혼자 하루 종일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저에 맞게 좀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었고 당시에 이제 국어 수학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국어 수학을 위주로 막 이렇게 좀 했죠. 그러니까 아마 일반적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한 것 같고 다만 이제 독학재수 하면은 단점이 스스로 컨트롤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정말 졸리고 정말 놓고 싶고 나 재수 왜 했지? 초심을 막 잃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잘 컨트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잠이라든지 이제 친구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자꾸 잠이 와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 많고 그리고 생활 리듬 이거 한 번 깨지면 굉장히 힘들어져서 이런 것들에 좀 철저해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낮 시간에 졸리고 이것도 문제지만 재수하는 친구들 특히 이제 독학재수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침 시간 졸리고 조금만 더 잘까? 이게 컨트롤하기 힘들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쵸.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일 강조하는 게 제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도 항상 아침 시간을 강조를 하는데 다른 뭐 얼리버드가 성공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전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으나 수능이라는 분야만큼은 정말 아침 시간 활용이 중요하다. 왜냐면 시험을 아침에 보거든요. 국어랑 수학을. 그쵸. 그거가 사실상 끝이잖아요. 수능은. 국어 수학 보면 사실 그때부터는 그냥 긴장도 확 풀어지고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어 수학을 잘 컨트롤하는 게 핵심인데 아침에 자고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이 시험을 잘 보냐는 거예요. 게다가 아침에 바로 일어나서 절대 뇌가 가동이 안 돼요. 보통은 한 2-3시간 있어야지만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시험을 한 8시 40분에 본다고 쳤을 때 최소 5시 40분 혹은 6시엔 일어나야 머리가 그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아침을 내가 잘 활용해서 아침을 컨트롤 해야겠다. 요걸 이제 굉장히 요게 주목을 해서 기상 시간 일단 확실하게 지켰죠. 5시에서 6시 사이에는 무조건 일어난다. 이렇게 하고 그 새벽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좋은데 이것도 친구들이 질문이 되게 많아요. 막 아침에 거창하게 막 계획을 세우려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졸리고 집중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거창해봤자 100% 이제 무너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어떻게 했냐면 공부를 안 하더라도 깨어만 있자. 공부가 너무 안 되면 나가서 산책했어요. 난 산책하고 차라리 스트레칭을 하고. 왜냐면 아침 상쾌하게. 그러니까 깨어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절대로 어려운 걸 하지 않았고 인강을 듣는다든지. 수험생들이 공감할 수 있지만 굉장히 외롭거든요. 특히 그 새벽에 껌껌한데 일어나서 나 혼자 이제 책상 보고 있으면 외로워요. 그럴 때 인터넷 강의 들으면 왠지 그래도 선생님이 옆에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도 있었고 아니면 문제를 조금씩 푸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문제 혹은 30분 동안 풀기 이런 식으로 작게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가면 그게 어느 정도 습관이 되고 책을 읽어봤더니 습관 만들어지는 한 2-3주 걸린대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 1-2주는 정말 힘들 수 있겠지만 그것만 한번 넘고 나면 사실은 습관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간단한 아침 루틴을 만들어서 깨지지 않도록 노력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녁엔 좀 일찍 잤나요, 대신? 그렇죠. 이게 저는 또 잠을 줄여가면서 하지는 못했어요. 졸려 죽겠는데 공부는 효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잠을 잤는데 그러니까 이 부족한 잠을 어떻게 채웠냐면 이따가도 뭐 이제 루틴 같은 거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보통은 11시쯤에 자요. 혹은 12시? 그럼 이제 한 5-6시간 잘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좀 부족해요, 사실은. 특히 밥 먹으면 너무 졸려서 저는 항상 낮잠을 잤어요. 낮잠을 항상 자는데 대신에 많이 자면 이것도 또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최대 20분, 보통은 10분.
낮잠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잠깐 졸았다. 뭐. 예. 쪽잠인데 누워서 잤나요? 그 시간에? 아니요. 엎드려 책상에서 엎드려서? 누워서 자면 못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저도 처음에는 이게 사람이니까 잘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좀만 더 자고 싶어. 공감이 될 거예요. 애들 자면은 한번 잠에 취하면 못 일어나요. 특히 독서실 이런 데서 자면은 깨워주는 사람도 없고 컴컴해 하니까 너무 잠이 잘 오는 거죠. 그래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자기도 해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문제는 겪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자면 몸이 더 힘들어져요. 더 나른해지고 더 집중력은 떨어지고 그리고 기분도 안 좋아. 내가 오늘 이거 10분만 자기로 했는데 1시간이 잤어. 근데 되게 놀랍게도 10분만 자잖아요. 깨어날 때는 정말 힘들어요. 지금 너무 더 자고 싶은데 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면 되게 뭔가 상쾌해진 느낌.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아마 느낀 적 있었을 거예요. 이게 잠을 많이 잔다고 상쾌한 게 아니거든요. 잠도 효율적으로 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시간을 자도 상쾌한 날이 있고 10시간을 자도 뭔가 불편한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제 저도 조절을 해서 좀 잠을 적당히 자되 효율적으로 쓰자. 요즘은 학생들이 학습 플래너를 거의 필수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혹시 플래너 활용을 하셨는지, 그리고 뭐 요령이 좀 있을까요? 저는 플래너를 쓰는 편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거창하게는 잘 안 했고 지킬 수 있는 정도로. 이게 무슨 내가 정말 위대하게 계획을 세운 친구들도 있는데 그거 잘 못 지키고 또 그러면 자존감 떨어지거든요. 네. 나는 왜 계획도 못 지켜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딱 적당한 분량을 정해놓고 플래너를 만들었는데 근데 제가 플래너 만드는 방식이 좀 특이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플래너 짤 때 보통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짜야 되냐 혹은 분량 단위로 짜야 되냐 뭐 이런 고민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분량 단위로 짰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할 일을 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몇 시간이 걸리든 이 분량은 다 채운다. 이렇게 양을 정해야 그 제때제때 정해진 분량까지 맞출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오늘의 할 일을 쭉 적어요. 쭉 적고 그리고 대략적으로만 언제 공부를 할지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 오후, 밤 저는 이제 항상 세 타임으로 나눠서 오전에는 이거 오후에는 이거 밤에는 이거 이런 식으로 들어가자 하고 이게 끝이었어요. 사실 계획표는. 그럼 이제 아래 적힌 건 뭐냐면 실제로 제가 그 시간에 뭘 했는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는 타임테이블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내가 헛되게 쓴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오히려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사전에 계획을 분 단위로 세워봤자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1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실제로 2시간 걸리기도 했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걸렸냐 크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분량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항상 시간은 내가 이제 나중에 기록하는 용도로 활용을 했고 근데 이제 웬만하면은 목표한 바에 맞추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고 여기 옆에는 이제 오늘 잘한 점이나 보완할 점 해서 오늘 내가 뭘 잘했나 보면 나 오늘 수면 시간 잘 지켰고 최대 집중 시간은 2시간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이제 보완해야 될 거 인강 들을 때 살짝 졸아서 기억 안 나는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복습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적어놨던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요 확실히 뭔가 하루를 좀 알차게 썼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분량을 다 못 지키고 자야 되는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공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일요일은 항상 비워놨어요. 일요일 비워놓고 이제 주중에 못했던 거를 그날 하는 거죠.